네,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들이 가장 관심 많은 종목, 업종이라고 하면 배터리, 2차 전지 쪽,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들일 겁니다. 2024년 이 2차 전지와 배터리와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더불어서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 오늘 나왔습니다. 같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워낙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시장에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내년도 2024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뭐 전기차 산업은 네. 워낙 그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요.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보는 것보다는 조금 레벨이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네네. 올해 전기차 판매가 연간 한 34% 정도 작년 대비 성장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한 24% 정도 봅니다. 유럽은 10%대로 낮아지고요. 중국이 20%대고 미국은 뭐 여전히 높습니다만 네. 올해 한 60%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내년도는 한 30에서 40% 사이 이 정도 성장이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하지만 속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지는 게 초기에 혁신적인 기술들이 시장에 들어왔다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지나면 다시 급성장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다 이게 잠깐 주춤하는 거지 그냥 전기차 시장은 달릴 거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거기에 대한 견해도 좀 듣고 싶고, 최근에 이제 IRA와 관련돼서 이제 외국 우려 기업과 관련된 제도 확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25% 지분 이상인 곳은 보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IRA와 관련된 규정의 변화는 딱 우리 업체들이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사실은 중국을 제외하고 그 배터리 원재료를 구하기는 지금은 상당히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준비하려면 한 몇 년이 더 걸려야 되는 건데 그 사이에 그럼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슬로우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일단 미국이 살짝 봉합을 한 거죠. 지분율 기준으로 25%를 넘지 않으면 오히려 허용해 주는 쪽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일단 봉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11월에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공화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런 규정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 중국산의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든지 소재가 관련 기업이 그 포함이 돼 있다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걸 가지고 이게 수혜다 완전히 뭐 악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고성장을 했어요. 고성장을 해서 앞으로 제가 보는 것은 2030년까지 연평균 한 17% 정도 증가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연평균 17%도 꽤 높은 굉장히 아닌가요? 큰 성장이죠. 성장이라서 지금 속도로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이게 지금 낮아진 게 다시 이게 속도가 확 더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거는 너무 과대한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이 지금 보는 타겟들이 다 있어요. 2030년까지 몇 프로하고 몇 프로하고. 근데 요 정도 성장을 해도 그 정도의 목표에 어느 정도 이제 근접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워낙 높았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네. 결국엔 시장이 커지면서 이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전의 성장률이 높은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연 그렇습니다. 17% 성장이라면 엄청난 고성장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서 이제 2024년 미국의 대선 문제를 얘기하셨단 말이죠.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도 혹시나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친환경과 관련된 모든 제도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전기차 시장이 좀 악재다라고 해석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불확실 요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전기차 시장은 일단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IRA로 인한 보조금과 그다음에 연비 규제 두 가지거든요. 성장 그 축이. 근데 연비 규제는 행정명령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RA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법에 들어가는 세세한 가이드라인들은 행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트럼프가 잡게 되면 이런 이 가이드라인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되게 되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의 이슈에 대해서 지금 눈을 감고 무조건 몇 년 주식을 사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무책임한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리고 사실 EU도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거기도 우경화하는 조짐이 좀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팔로우업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행히 뭐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어진다라고 정권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뭐 변화의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제도의 그렇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선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전기차 시장은 분명한 악재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그 외에 저희가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친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수소 세 가지인데요. 네네. 일단 수소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스탠스가. 그래서 제외하고요. 풍력, 태양광은 심리적으로는 안 좋으나 별로 영향받을 게 없는 것이, 이거는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한번 증명이 됐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입법화된 보조금 연장안 5년안이 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날이면 날마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지만 이 입법화를 돌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입법화 안에는 아주 세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악재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차 전지로 돌아와서요. 어쨌든 간에 2023년 동안 2차 전지가 뭐 불을 뿜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이제 조정을 좀 보였죠. 그래서 네. 거품 논란에서 거품이 좀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 거품 없습니다. 벌써 한 하락한 지가 꽤 됐고요. 이제 거품은 좀 빠졌다? 그럼요. 글로벌 전체의 업체들이 대부분 다 한 2년 정도 하락했어요, 주가가. 네네. 우리 업체들도 많이 하락한 건 한 1년 정도 하락을 했고 일부 양극재 업체라든지 몇 개 일부 업체들만 지금 거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 바텀 피싱 하듯이 조금씩 저가 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뭐 그런 종목, 지금 PER이 뭐 내년 기준으로 보면 10배대 초반, PBR도 1배 초반인 네. 셀 업체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괜찮은데 과다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돼 있는 일부 양극재 업체들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다른 주들이 많이 폭락할 때 오히려 네. 거꾸로 주가가 아직도 지금 오른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 차트 보시면 지금 해외 업체들 대비해서 PER 밸류에이션 자체가 4배에서 5배 평균 높습니다. 예, 별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저희들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 있는 업체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내 업체들이죠. 네, 우측 상단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은 거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된 데도 있으니까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전기차와 배터리 종목들은 어디를 꼽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쉽게 삼성 SDI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I 자체가 내년도에 PER이 13배, PBR은 뭐 1.3배 이 정도 됩니다. 지난 한 3년간 중에서 가장 낮은 지금 밸류에이션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셀 업체들이 그 받게 되는 보조금인 AMPC를 고객사들하고 지금 서로 나누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 때문에 사실은 LG엔솔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조금 실적의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 SDI는 사실은 내년에는 그게 없거든요. 2025년 정도 하반기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내년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좀 실적의 가시성으로 보나 좀 아주 괜찮은 국면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중에는 삼성 SDI가 내년 2024년에 투자할 만한 곳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풍력주 한 번만 점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한병화 연구원께서 풍력주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전망을 많이 얘기하셨던 터라 이제 풍력주들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풍력주들이 많이 내린 이유는 사실은 다른 이슈는 아니고요. 네. 금리 이슈입니다. 금리가 상반기에 피크아웃을 하고 하반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좀
정책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미국 기준으로 그렇게 봤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 코스트의 상승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피크아웃 했죠. 최근에 보시면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 기준으로 네네. 5% 하다가 지금 4.1%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아마 내년 언제냐, 상반기 말쯤이냐, 하반기부터냐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지금 기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선거 이슈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펀더멘탈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은 이 주식들에 대해서 언제 매수해야 될 것인지를 좀 네.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악영향을 좀 받았고 금리가 해소되는 구간에 들어가면 재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에 대한 의견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보시면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몰려서 얘기하시는 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다시 상승 전환해 있고 코스닥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두 시장이 방향성을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매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와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